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살면서 가장 힘든 바로 그 시기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매일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기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말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거예요. 큰 결심을 하고 환경을 바꿔보지만 이상하게도 몇 년 뒤에 보면 비슷한 문제, 비슷한 환경으로 되돌아와 있는 경험. 있잖아요. 이건 절대 그냥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바로 이 반복되는 패턴. 아니, 왜 우리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그 숙제를 끝내지 않고 도망치면 자연은 우리를 다시 똑같은 교실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든 상황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현대판 유배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의 관점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통 유배라고 하면 벌 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유배는 공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연이 당신을 비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성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특경이 마련해준 일종의 집중학습 공간인 셈이죠. 와, 정말 관점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내 상황을 벌이나 탈출해야 할 감옥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힘없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걸 배움의 교실이자 성장의 기회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 돼서 이 상황을 주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그럼 여러분의 현대판 유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은 직장일 수도 있고 끝이 안 보이는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당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교실에서 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교과서는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생활도라고 불리는 사람 공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배움은 전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어떻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지를 깨닫는 것.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이 사람 공부라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로 실천할 수 있거든요. 먼저 그냥 지나치던 일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좋은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운 다음에 용기를 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바로 이 말이 그 결과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내 안이 변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바뀌면 바깥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공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우리 몸을 살리잖아요. 그것처럼 지식,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이나 가르침 같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인 셈이에요. 이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면이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영혼의 양식을 흡수하는 효율을 정말 극적으로 높여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그냥 입으로만 하는 인사가 아니고요. 나를 가르치는 사람, 심지어 이 힘든 환경에 대해서조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느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지식이 스펀지처럼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요. 그냥 수동적으로 흘려들을 때는 지식의 아주 작은 일부만 남아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 지식은 온전히 내 것이 돼서
영혼의 질량을 높이는 강력한 자양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서 내면을 채워 나가다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여러분 삶의 진짜 변화,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영혼의 질량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공부나 지식 습득을 통해서 얻는 내면의 힘, 성숙도, 지혜 이런 것들의 총량을 바로 영혼의 질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궤도는 바로 이 영혼의 질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면의 질량이 높아지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이 환경에 머무를 수가 없게 돼요. 마치 무력처럼요. 자연스럽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쑥 떠오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면을 방치해서 질량이 떨어지면 더 어려운 환경으로 끌려가고 변화가 없으면 그 자리에 갇히게 되는 거고요. 영혼의 질량이 높아지면요, 삶의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고 늘 나를 괴롭히던 그 불안감도 사라지죠. 꼬여있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스르륵 풀리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억지로 환경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해서 내면의 질량을 높이는 것, 딱 그겁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서 저절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그 사람, 그 문제는 대체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온 걸까요? 여러분의 현대판 유배지는 어떤 교훈을 품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변화의 첫걸음일 겁니다.